오늘은 오행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부분과 12운성을 그동안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재정립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행은 그 파동성, 어떤 기적인 기운과 입자성, 물질적인 기운이 동시에 공존한다, 이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자성이든 파동성이든 그 분석 관점에 따라서 한쪽이 드러나서 그 한쪽에 의해서 사주를 해석하게 된다.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파동성이 우선인 양간도 어, 입자성을 드러낼 수 있고, 입자성이 우선인 음간도 파동성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국과 대운이 파동성을 기준으로 하는 사주 분석이지만, 드러나서 분석하는 것은 입자성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입자성이 우선인 세운도 한편으로는 파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부적인 작용이 섞여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셋째로, 일간은 입자성의 기준입니다. 입자성의 기준이라서 강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파동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세의 왕세라든가 어떤 기세의 강약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일간은 무조건적으로 입자성으로만 100% 구성되어 있고, 월지는 파동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석의 기준을 잡을 때 더 드러나는 기준을 말하는 거지, 일간은 무조건 입자성이고 월지는 무조건 파동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간은 기본 자체가 입자성을 기준으로 강약을 분석하는 거다, 월지는 파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왕세를 분석하는 기준의 기준축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양간은 에너지로서 선행하고, 양간은 에너지 기운이 우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간은 물질적인 입자성이 양간이 선행하고 나서 후행으로 물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명확히 양음이 딱 구분된다기보다는, 기본 본론을 본체를 따지면 양간은 파동성이고 음간은 물질성이다. 근데 양간이 먼저 선행하고 물질이 후행하게 된다, 이런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만 나중에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이걸 입자성으로 분석할 건지 기세론으로 분석할 건지, 오행의 작용이 파괴되는 건지 오행의 작용이 감소되는 건지, 이런 구분을 명확히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사주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원국하고 대운의 해석의 기준은 파동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격을 잡고, 격의 성패를 따질 때는 일간의 강약은 좌우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과 대운을 해석할 때 월지를 기준으로 기세의 파동성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간의 강약이 직접 개입되는 게 아니고, 세운을 해석할 때는 이때는 입자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한 각 오행의 강약에 의해서 일간에 대한 억부라든가 병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건 사고나 성패를 따질 때는 이런 입자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빛의 이중성을 명리에다 도입해서 상호 비교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사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이중성, 입자성과 파동성과 같이 명리학의 오행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각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분석자의 관점에 따라서 입자성의 강약이라든가 파동성의 왕세로 드러나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입자성은 강약의 상대성으로 표현되면서 파동성은 왕세의 세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원국과 대운 해석의 기준은 파동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국을 따질 때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을 도출하고 그 격의 성패를 따지게 되는데, 이는 월지를 기준으로 한 그 왕세의 기운의 흐름을 따지기 때문에 격국을 따질 때는, 격국의 성패를 따질 때는 일간의 강약은 수반이 되는 게 아니고, 격국에서 운이 어떤 행운이 왔을 때 입자성이 작용을 할 때는 일간의 강약에 따져서 어, 사길시는 순용하고 사흉시는 역용하는 그런 입자성을 추가해서 분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운의 해석의 기준 자체는 입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에서는 일간의 강약을 기준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들의 강약을 기준으로 해서 억부를 적용하든가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국과 대운은 계절적 기세의 파동인 환경의 변화이므로 월지를 기준으로 한 왕세 분석이 우선인 것입니다. 반면 세운은 입자적 상호작용을 통한 현실적 작용을 일으키므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강약 분석이 우선인 것입니다. 일간은 지구의 자전을 기준계로 하는 입자적 성향으로 강약을 살피는 시공간인 것입니다. 월지는 지구의 공전을 기준계로 하는 파동성으로서 왕세를 살피는 시공간입니다. 일주 자전은 하루 단위의 기준이면서 일간 중심의 강약을 살피게 되고, 월주 공전은 한 달이나 계절적 변화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살피게 되기 때문에 월지를 중심으로 한 왕세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일간과 월지는 사주팔자의 기준의 축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왕세의 판단을 하게 되고, 일간을 기준으로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분석자의 기준에 의하여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강약에 의한 입자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과 월지를 기준한 왕세에 따른 기세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약은 왕세의 영향까지 포함한 입자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분석자의 관점인 것입니다. 물질적 성패와 사건 사고는 입자적 성향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과물로 드러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강약으로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를 물질화된 구조로 변환하여서 분석자의 주체적 선택인 것입니다. 변환하여서 분석하는 분석자의 주체적 선택인 것입니다. 왕세는 일간을 포함한 오행의 월지에 대한 생왕묘 또는 왕상휴수에 의한 지구 공전의 시공간에서 오행의 기세의 세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약은 일간을 포함한 오행의 득령이나 득지나 득세에 따른 힘의 강약을 통하여
구조적 흐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12신살은 일지 기준 입자적 분석으로 볼 수 있고, 생왕묘에 따른 파동적 성향 중에서 입자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12신살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번 강의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12운성은 공전에 의한 파동적 기운의 흐름에 따른 왕한 기운과 세한 기운의 분석으로 활동성을 분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12운성은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양생음사론이 현재 명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생음사론은 양간이 사하는 기세의 공간에서 음간이 생을 하게 되고, 음간이 사하는 공간에서 양간이 생하는 이론으로, 이것은 현대 명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명리 이론서에는 동생동사라 그래서 오행 자체가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지더라도 오행은 같으므로 기세의 흐름도 오행의 기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음간과 양간이 같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나누어집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설하고 학파가 이런 이론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12운성의 두 이론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생음사로는 자연의 순환에는 자연이 순환하는 기세가 음양의 선후 없이 단순히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한다는 자연의 순환 법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역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물극 필반이라든가 엔트로피라든가 뭐 이런 자연은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수반하지 역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 양생음사론의 제일 문제는 음간이 역행한다는 적용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양이 단순하게 역행하며 순환하는 양생음사로는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며 극에 달했을 때 변환되는 자연계의 불가역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동생동사로는 양간은 기의 성질이고 음간은 질의 성질이므로 기가 먼저 선행하고 질이 후행하는 선행과 후행이 있기에 일정 시점에 공존 가능성을 설명하는 장점은 있지만, 선후작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음과 기와 질이 동시에 순환한다는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생음사론이나 동생동사론에 대한 자연과학에 입각한 12운성의 보완된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고전이나 현대 명리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과학과 고전에 대한 12운성의 자연순환에 대한 것을 적합하여 파동과 입자성을 보완해서 살펴본 정리된 사항으로, 이게 뭐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자연을 살피고 해석하는 데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핵심 원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양간은 기의 성질로서 선행하고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게 파동적인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양간이 정점에 이르면 물극 필반의 원칙에 의해서 음간이 생하는
물질화가 후행으로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물질화된 음간의 기세가 다 소진돼서 절에 이를 때는 새로운 양간의 에너지를 생하는 기운으로 전환된다. 음과 양이 상호 상보성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적용한다는 기준인 것입니다. 파동성인 에너지이면서 양간하고 입자성인 물질성이면서 음간의 선후에 따른 왕세를 시차를 두고 왕세를 적용한다는 논리입니다. 오행의 12운성은 양간이 생하는 곳은 에너지의 기운이 생겨나는 곳이고, 음간이 생하는 곳은 에너지의 기운이 극에 달하여 물질화로 전환되는 곳이 되어야 자연의 순환 원리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임목에서 병화가 태양이 해가 뜨는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밤이 가고 해가 뜨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목에서 병화는 기운으로 생을 하지만 아침에 뜨는 해에는 열기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정화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병화가 사화에 이르면 병화는 기운으로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때 복사열에 의한 정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병화가 사화에 임하면 12운성으로 걸록에 해당하는데, 이 걸록은 저장된 에너지 기운이 가장 왕한 시기이며, 오히려 오화에 임하면 12운성상으로는 제왕으로 기운이 가장 강해 보이지만, 이 제왕은 이미 기운이 왕한 기운을 지나서 저장성에서 소진되는 시기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가 가장 왕한 시기는 제왕이 아니라 걸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상으로 구분하는 태양과 소양, 태음과 소음을 나누는 사상에서 저장된 에너지는 봄이 태양으로 가장 왕하고, 오히려 여름은 소양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걸록이 저장된 에너지는 더 강하다고 보고, 제왕은 이미 저장된 정점을 지나서 쇠퇴하는 기운으로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걸록이 저장된 에너지의 정점이고, 제왕은 발현과 소모의 정점이라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태양이 미토에 이르면 병화는 기운이 쇠하게 되고, 복사열은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병화가 유금에 이르면 태양은 이제 넘어가게 되죠. 태양은 사에 이르러서 태양이 이제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오히려 요 시점에 복사열은 가장 강한 기운으로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이 정화의 복사열은 지열로 표현되기도 하고, 열매의 씨앗 속에서 저장된 에너지로 저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화가 술토에 이르면 묘에 이르러서 완전히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 이제 묘시가 되면 뭐 완전 밤으로 볼 수 있죠. 반대로 정화는 축토에 이르면 저장된 열기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환 과정입니다. 이런 원리로 12운성을
양간이 먼저 생하고 양간이 왕할 때 음간이 생하게 되고 음간이 완전히 소진되면 다시 그 속에서 양기가 생겨나는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이 바로 12운성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파동성과 입자성에 의한 12운성의 왕세의 에너지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면 양간이 먼저 생하고 양간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 음간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양간의 에너지가 사하는 공간에서 음간의 에너지는 가장 왕성한 활동성을 가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물극 필반에 의한 순환의 고리가 자연에서 말하는 12운성의 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12운성은 에너지 흐름으로 양간은 실제적 에너지의 생황묘를 통한 에너지의 왕세가 바로 활용 가능한 상태이지만 음간은 12운성으로 적용은 가능하지만 기세의 파동 분석보다는 입자적인 작용으로 보는데 오히려 적합하다고 봅니다. 천간 오행 중에서 양간의 오행이 먼저 생하는 공간을 살펴보면 간목은 해수에서 생의 에너지를 얻고 임목에서 걸록의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며 오화에서 기운이 소진되고 미토에 모든 기운을 소진하고 묘를 얻고 묻히게 되고 술토에 새로운 양기의 잉태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을목은 임목에서 양간의 물극 필반에 의해 생기를 얻고 사화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며 술토에 기운을 잃고 묘에 묻히고 축토에 음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양간은 기로서 왕성하면 음질을 생하고 음질은 질로서 묘에 임해야 양기로 전환되는 음간과 양간의 기세의 소멸 시점의 차이로 12운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와 질의 차이로 어, 그 양간이 음간을 생하는 것은 기적인 차원이고 음간이 양간을 생하는 것은 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 음간이 양간을 생하는 시점하고 양간이 음간을 생하는 시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간의 오양간과 오음간의 12운성이 이와 같아서 양간이 생하는 기운이 선행하고 양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음간이 생겨나고 양간이 힘을 잃으면 음간이 힘을 얻고 양간과 음간이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묘에 묻히게 되고 절과 태와 양의 절처봉생을 통하여 다시 생으로 순환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 12운성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간오행의 지지오행에 대한 12운성을 파동성과 입자성을 활용해서 적용을 해보면 간목의 생지는 해수이고 음간인 을목의 생지는 임목이 되며 양간인 병화의 생지는 임목이고 음간인 정화의 생지는 사화가 되며 화토는 동법으로 같이 보고 양간인 경금의 생지는 사화가 되고 음간인 신금의 생지는 신금이 되며 양간인 임수의 생지는 신금이 되고 음간인 계수의 생지는 해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간이 선행하고 음간이 후행하면서 순행하는 순환 구조가 자연인 것입니다. 12운성을 양간오행과 음간오행을 이와 같이 적용해야만 자연의 순환 법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양간 종기 부종세와 음간 종세 무정의에 대한 파동성과 입자성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양간은 에너지의 생성자로서 12운성이라는 선행하는 기의 흐름 자체에 종을 하게 됩니다. 양간의 왕세는 활동성과 에너지 활용에 직접 연결되므로 환경적 세력에 흡수되어서 물질화되기보다는 스스로의 파동적 생멸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종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기, 양간은 기에 종하는 거고 물질적인 세력에 종하지는 않는다. 양간 종기 부종세라는 것은 양간은 에너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물질적인 작용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간은 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양간이 뿌리가 없고 너무 무력하면 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간은 기본적으로 기세의 오행이지 세력의 물질의 오행은 아니다. 그래서 기에 따르지 세력에 따르지 않는다. 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반면에 음간은 에너지가 물질화되고 응축된 물질적인 힘으로 음간이 왕성한 기세를 가질 때 예를 들어 정화가 유금에 있으면 제가 적응하는 12운성에서는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정화는 가장 강한 기운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양간의 세태 속에서 응축된 형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양간처럼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거나 계절을 주도하는 방식의 왕성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간은 양간처럼 기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간은 세력에 종하고 이 기세적인 흐름은 양간이고 물질적인 흐름은 음간이다. 그래서 음간은 어, 세력에 종하게 된다. 이런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간의 왕세는 활동성과 에너지 활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선행하는 기세로서 원국과 대운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음간의 왕세는 응축된 결과물과 구조적 안정성에 연결되며 후행하는 작용으로서 입자적 작용을 보는데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양간은 파동성을 통한 기세 분석으로 보면 양간은 에너지의 흐름을 대표하며 기적인 존재죠. 12운성은 실제적으로 기운의 세기와 활동성을 측정하는 데 유효합니다. 양간의 생황묘는 에너지가 생성되고 활동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음간은 입자성의 강약을 통한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음간은 선행하는 양간의 에너지가 물질화로 전환되어서 응축된 형태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음간의 12운성 왕세는 해당 오행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 구조를 이루어 입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즉 물질적 힘의 강약을 보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보성 이론과 종세 무정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오행의 입자성과 파동성 이론은 음간의 본질을 후행하는 응축된 물질 입자 구조로 규정하면서 이는 세력의 종세 무정의 하는 논리와 잘 연결되는 겁니다. 세력에 종하는 것입니다. 음간은.
결국 음간이라는 입자는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다. 종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간이 재정립된 생지부터 왕지에 놓인다는 것은 월지라는 거대한 파동 에너지의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음간은 본질적으로 질의 성향이 강하여 환경에 순응하고 수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월지는 월지에서 부여되는 강력한 기세를 받아들여 이 세력에 순종하는 것이 음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종하지 않지만 음간은 기세에 종한다는 것입니다. 음간이 뿌리가 없더라도 월지의 강한 파동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 환경적, 계절적 대세에 따라 힘을 얻는다는 것은 종쇄무증의 핵심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개인의 힘이 아닌 환경의 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음간의 생황지는 에너지가 물질로 응축되어 가장 견고한 내구력을 갖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는 묘지 이상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음간이 묘지 이상의 힘을 얻는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정의를 넘어선 환경적 요인으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간의 입자성과 월지의 파동성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서 음간이 환경의 대세를 받아들여서 강한 물질적 힘으로 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전통적인 종쇄무정의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해석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쇄하는 기본적인 음간이 종하지 않는 구조는 어떤 구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월지를 기준으로 한 12운성에 생왕지를 득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음간이 월지라는 거대한 환경 에너지의 순환 속에서 물질화가 가장 활발하고 견고해지는 시기에 놓여야 합니다. 이것은 생지부터 왕지까지의 기세를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음간이 환경적 지원을 받아서 힘의 기본 뼈대를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세만 얻었다 그래서 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환경의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있어야 될 조건이 지지가 생왕지의 천간이 생왕지의 뿌리를 득해야 됩니다. 그 입자성의 완성이 때는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간 중심의 강약 분석에서 득지를 하거나 득세를 통해서 견고한 물질적 구조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지의 기세와 지지의 뿌리가 결합되면 비로소 음간이지만 세력을 이용하고 맞설 수 있는 독자적인 실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강함이 세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종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